게다가 현재 순위 기준 탑6 중에서 4위인 맨유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팀 원정 경기에서 올 시즌에 전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볼티비 성혁입니다.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떠나고 메이슨 감독 대행이 집권하는 첫 경기입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운명의 한판 승부. 올 시즌 토트넘에게 사실상 목표를 갖고 하는 마지막 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팀들이 경기하는 사이에 순위가 무려 7위까지 급락한 토트넘인데요. 챔스 진출권인 4위 맨유와의 승점차가 무려 6점까지 벌어진 상태입니다. 남은 경기 수는 토트넘이 2경기가 더 적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를 치르고 나면 5경기가 남고요. 맨유는 2경기를 더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에스턴 빌라하고 리버풀도 있는데 이 두 팀은 토트넘 경기 수가 거의 같기 때문에 한 경기 차이 나거나, 토트넘은 이 경기를 포함해서 남은 6경기를 다 이겨도 자력 4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아직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산술적으로. 이거 지면은 남은 시합 솔직히 의미 없어집니다. 의미 없다. 모든 경기가 의미가 나름에 있겠지만 다음 시즌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기적으로 봤을 때 챔피언스리그를 나가야 케인도 지키고 다른 주요 선수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경기를 지면은 개인적으로 5위도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유로파리그도 어려워질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현지에서는 해리 케인의 맨유 이적설 계속 엄청 부도하고 있잖아요. 레비 회장이 못 막는다고 이적료까지 책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지금 상황이냐고요.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케인 사수 매치라고도 불릴 만한 자존심 승부입니다. 이날 맨유를 잡고 이제 탑4 진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혹은 맨유를 탑4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면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합이고요. 그야말로 혼돈의 토트넘입니다. 뉴캐슬 원정 역대급 참사였죠. 선수들이 공식 계정을 통해서 원정팬 입장료 환불하겠다고 발표하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케인도 이걸 리트윗하고 손흥민 선수도 공유하고, 참 전에 제가 지난번 토크 때 그래서 약간 예견을 좀 했잖아요. 과거에 토트넘이 위건 상대로 대승을 했을 때 위건이 원정 팬들에게 위건 선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조원희 선수 있을 때 이렇게 보상을 해줬던 그 일을 이번에 토트넘이 하는 거니까 참 최악의 상황인 거죠. 게다가 그 경기 끝나고 스텔리니 감독 대행도 결국 짐을 쌌기 때문에 짧은 시기에 어쨌든 2명의 지도자가 팀을 떠났다는 거, 지휘봉을 잡았던 사람들이 연달아서 팀을 떠났다는 건 팀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죠. 참, 아무튼 후임으로 지금 나겔스만 감독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겔스만 감독이 정말 굉장히 토트넘이 오고 싶어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올 시즌은 대행 체제로, 대행도 아니군요. 대행 체제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해가 안 가는 인사 정책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토트넘에게는 지금 현실적인 대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나겔스만 썰은 본인이 원한다, 어쩐다 말은 많지만, 현재로서는 답보 상태고, 이번에 나겔스만 은사이기도 한 라이프 랑닉 전 맨유 감독이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나겔스만은 자기와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단장을 함께 영입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나겔스만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양측이 원한다 하더라도 세부 조율에는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아서 어쨌든 여전히 어수선한 상태가 꽤 갈 것으로 보입니다. 나겔스만이 온다고 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주 큰 어떤 반전을 또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아무튼 메이슨 대행 체제로 남은 시즌을 가야 되는데, 일단 이른바 콘테 사단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코치들 거의 다 철수했고요. 세피스 전담인 지아니 비오 코치만 지금 유일하게 잔류했습니다. 이게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반기에는 좀 잦아들긴 했습니다만 전반기 토트넘 코너킥 득점이 정말 리그 최고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코너킥 득점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팀인데,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보면 동아줄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다. 얼마나 비오 코치의 조언이 또 메이슨 감독 대행하고 또 지금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문제는 토트넘이 올 시즌에 강자에게 굉장히 약한 스탠스를 보여주는 게 기본 옵션이라는 겁니다. 기록을 보시면 굉장히 좀 우리가 볼 때 흥미롭지만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끔찍한 그런 기록인데요. 올 시즌 현재 순위 기준으로 탑6에 올라있는 6팀을 상대로 토트넘이 9전 1승 8패입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맨시티한테만 이겼어요. 1대0으로. 맨시티하고 한 경기 딱 이기고, 홈 원정 가릴 것 없이 아스날한테 2패, 맨시티한테 원정 가서 대패, 뉴캐슬한테 2경기 8골 먹고 패배,
맨유 원정 패배, 뭐 빌라한테도 지고 리버풀한테 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탑6 팀하고 3경기가 남아 있다는 게 토트넘의 잔여 시즌에 대한 어떤 전망을 어둡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분위기 좋은 팀들 만났을 때 계속 안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결과까지 못 가져왔기 때문에 요게 이번 맨유와의 홈 경기에도 굉장히 좀 부담감,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부상자들 복귀 여부 여전히 좀 불투명하죠. 벤탄쿠르는 뭐 시즌 아웃이고 지금 벤 데이비스하고 요리스 뭐 복귀 가능성 뭐 이게 나오고 있는데 랑글레하고 야, 이 선수라도 돌아와야지. 지금 수비가 완전 아작이 나가지고 이게 지금 보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나올 거고요. 최근 컨디션도 좋고 또 오롯이 리그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잘 되고 있어서 또 맨유 상대로는 좋았던 기억도 있잖아요.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맨유와의 경기에서 모두 13번 출전을 했고요. 4승 1무 8패인데 공격 포인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3골 1도움. 그나마 공격 포인트 이 4개가요. 모두 무리뉴 시절에 했던 리그 2020-21 시즌 2경기에서 다 나왔습니다. 무리뉴가 연막을 썼다가 선발로 내보냈던 2020년 그 10월 4일 경기 다들 기억하시죠? 올트래포드 원정 6대1로 대승을 했던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했던 그리고 그 뒤에 홈에서 리턴 매치 때도 선발로 나와서 선제골을 넣었었는데 이때는 프레드 카바니 그린우드한테 연속골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했었습니다. 맨유한테도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번 시합은 이거 이기면은 5위 빌라보다 승점이 이제 8점이 앞서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챔스 티켓 가능성 크게 높아집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지금 상태로도 맨유의 챔스 티켓 획득 가능성은 88%입니다. 굉장히 좀 높죠. 뉴캐슬하고 비슷하고 리버풀이 따라붙긴 했지만 리버풀이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브라이튼, 토트넘, 빌라는 거의 뭐 기적이 필요한 수준이고요. 지금 탑4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변수는 오히려 이 경기 토트넘보다는 상대팀 맨유에게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인데요. 좀 부상이 좀 있죠. 기자회견에서 테나 감독은 아직까지 좀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 부상을 당해가지고 보호 장비를 착용을 하고 좀 생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깁스를 하고 있다, 뭐 목발을 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제 그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의 맨유 전담 기자죠 러커스트가 올린 글을 보면 지금 목발을 짚거나 하는 뭐 그 정도까지 거동이 안 되는 상황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맨유에게는 정말 중요한 선수고요.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맨유 팀 경기력 자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수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상에 대해서 많은 팬들, 맨유 팬들이 걱정을 좀 하고 있기도 한데 좀 기록을 보시면은 올 시즌 그러니까 2023년 들어서 벌써 A매치 2경기를 포함해서 29경기를 뛰었고요. 그 중에 24경기를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115일 동안에 29경기를 뛴 거니까 거의 뭐 쉼 없이 뭐 4일에 한 번 정도씩, 3, 4일에 한 번씩 경기를 계속 뛴 거죠. 예. 맨유 경기만 따지면은 27경기 중에 24경기 풀타임입니다. 절대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진정한 철강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지금 뭐 선수 생활하는 동안 부상으로 빠진 경기가 아직 단 한 번도 없답니다. 야, 진짜 대단하죠. 자기 관리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런 건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맨유는 올 시즌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좀 경기력이 크게 갈리는 팀인데 특히 그 이 세 명이 동시 선발 출전한 경기는 늘 좋았습니다. 결과가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에릭센, 카세미로 이 세 명이 선발 출전을 같이 했던 경기가 18번 있었는데 한결같이 성적이 좋습니다. 무패고요. 무려 16승 2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이 되는 부패의 출전 여부가 그만큼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참고로 올 시즌 맨유는 리그에서 원정 경기 성적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승률이 50%가 안 돼요. 홈에서는 1패밖에 없는데 원정에서는 굉장히 부진합니다. 게다가 실점 보십시오. 홈에서는 8실점인데 같은 경기 수로 원정에서는 29골이나 내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보다 3.5배나 많은 실점이고요. 게다가 현재 순위 기준 탑6 중에서 4위인 맨유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팀 원정 경기에서 올 시즌에 전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인 토트넘 원정을 그래서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만약에 이 토트넘 원정도 지면 올 시즌 탑7 상대로 원정 전패라는 정말 이런 기록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상위팀이 굉장히 희귀한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대진이고요. 예. 앞서서 토트넘은 탑6 상대로 맨시티 빼고 한 경기도 못 이긴 팀이고 탑6 상대로 원정 경기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 맨유고 그러니까 이 두 팀의 굉장히 독특한 기록끼리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더맨더머 수준인데 아무튼 뭐 그중에 더머는 단연 토트넘이죠. 토트넘은 홈원전 가리지 않고 다 지고 있으니까 맨시티 좀 빼고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자 아무튼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승부입니다. 자 새벽 경기지만 입중계 하니까 여러분 많이 놀러 와서 함께 응원 손민수의 골을 기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시 할게요 마지막에 입중계 때 뵙겠습니다.